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성우입니다. 7월 9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진짜 잘 참아내신 여러분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 백만개미 당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그 양시장 모두 좀 이렇게 휘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간밤에 뉴욕 시장도 좀 하락하기는 했지만 뭐 그런 영향도 받았죠. 근데 훨씬 우리 시장이 더 크게 큰 폭의 하락을 보임으로 해서 역시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상당한 피로감 속에 있다 하는 거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모두 하락해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오늘 하락 출발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죠. 모든 사람이 예측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하락폭이 오히려 깊어졌어요. 출발 때보다. 그래서 옆으로 좀 밀려나는 모습을 보이다가 종가 무렵에 이제 양시장이 모두 조금 살아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이제 그 기술적으로는 음봉이지만 밑에 꼬리가 달리는 그런 이제 음봉을 만든 게 그나마 좀 다행이다. 코스피는 60일 그 위를 좀 지켜냈다. 뭐 이런 게 이제 오늘 이제 얻은 수확이라면 수확일 수가 있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3천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선물도 3,500억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에서만 한 700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그 사야 되는 종목만 피킹을 한 거죠. 주로 이제 뭐 코로나 관련되는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샀다고 보여지고 개인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1조 8천억이 넘게 순매수를 했어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46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은 오늘 그 선물을 많이 샀어요. 물론 이제 1조가 넘게 선물을 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5천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고 뭐 코스닥에서는 그냥 보합 정도 마이너스 20억 그러니까 순매도 20억이니까 크게 뭐 이런 의미를 두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시장의 움직임을 천천히 살펴보면 되게 이래요. 개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개인이 무슨 파생하고 실제로 한쪽에 매매되는 거 아니면 뭐 프로그램 해칭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개인이 선물을 5,900억 넘게 순매도를 했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거의 6천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는데 오늘 이제 외국인들하고 개인 같이 이제 순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누적을 보면 외국인하고 우리하고 그 선물을 매도를 했지만 개인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개인은 그러니까 지난번 그 6월 달 만기 이후에 된 9월물 지금 이제 매매되고 있는 9월물 선물에서 개인은 이제 드디어 오늘 이제 6천억 가까이 매도를 함으로 해서 누적으로 한 1,900억 정도만 순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은 이제 이게 주가가 빠지니까 이 리스크를 잘라낸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고 오히려 외국인들은 3일 지금 연속해서 선물을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한 2조 2, 3천억 정도 했고 누적으로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면은 2조 9천억 정도를 외국인들이 이 9월물에 관해서 순매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수치상으로. 근데 저는 오늘 개인 투자가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상황이 오면 개인들은 왜냐하면 움직이는데 제한이 돼 있잖아요. 해칭 걸 수 있는 거에. 상품 믹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리스크를 줄여놓고, 그리고 오늘 이제 1조 8천억 정도 사시는 거, 그거는 뭐 잘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같은 날 이제 속절없이 이렇게 빠지니까 뭐 어제는 처음이니까 그냥 그랬고 오늘은 이제 진짜 오늘은 뭐라고 생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 말하는 거의 멘붕에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이 조금 계속해서 상승할 수만은 없는 시장이라는 거는 이제 말씀 드려왔지만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유를 찾는다면 뭐 코로나19의 변이종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그 확진자가 거듭해서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얘기는 되겠지만 실제로는 시장 안에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런 그 시장의 그 피곤함이에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실적하면서 실적 믿었는데 지난번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올 때도 우리가 느꼈지만 뭐 실적 뭐 얘기해도 시장이 그냥 시큰둥한 반응이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거를 시장이 왜 급 피곤해지냐?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매력적인 모멘텀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그러던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게 툭 하고 건드리니까 이렇게 무너지죠. 오늘도 뭐 물론 이제 코로나19에 관련됐던 무슨 백신이나 심지어 이제 다시 음악 그 병동에 관련되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보였지만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하여튼 시장은 좀 이렇게 눌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장이 무섭다 이러시는 분들이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시장에서 제일 그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뭐 이게 뭐 1% 조금 넘게 이렇게 하락했지만 흔히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신 분들은 이런 거 잘 경험을 못 하셔서 그런데, 이건 뭐, 그렇게 놀라거나 막 이렇게 공포에 질리거나 그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호랑이를 딱 보는 순간, 물려가기도 전에 그냥 혼절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이제 옛날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저도 이해를 하는 게 뭐냐면 아무리 팔지 않으면 손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되면 이 멘탈을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진짜 주시장 장 중간에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싹 가시죠. 그런데 뭐 그런 거는 이해하는데 근데 오늘 이제 겁이 나서 오늘 쫓아내려가면서 겁먹고 손해가 나더라도 매도해서 팔았다.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주식 투자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주식 투자 할 수가 없습니다.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하도 좋은 것만 봐서 그러는데 오늘 같이 이렇게 추락하는 장에 추격 매도 쫓아가서 손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했다. 이러면 이런 분들은 이 주식 투자에 잘 맞지가 않는 거니까 뭐 딴 거를 하십시오. 딴 거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오늘 그냥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면 주식시장에서는 계속 손해만 봅니다. 올라가도 손해봐요. 그런 분들은. 왜? 올라가면 쫓아가서 사니까 거의 상투권에 사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은 이제 이번 주 마지막 날이고 마침 또 시장이라니까 쭉 한번 정리를 이제 해드릴게요. 자, 시장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그럼 어제 미국 시장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측건대는 35만 명쯤 돼야 되는데 37만 3천 명이 발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꼴랑 보고 조금 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높았다고 그래서 어제 0.7%, 0.8% 이렇게 지수가 빠졌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핵심이 뭐냐면 계속해서 제가 어제 제목도 서머넬이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 없다.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뭐 좀 복잡하게 따지면 주시장이 자꾸 복잡해져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한테 이해시켜 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오늘은 조금 어렵고 복잡해도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핵심은 뭐냐면 달러 인덱스 첫째 하나가 달러 인덱스 두 번째는 뭐냐면 장단기 채권의 금리 차예요. 이게 지금 이제 시장의 문제인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시장에 뭐 어디서 뭐가 사고가 났어 아니면 뭐 누가 뭘 개발한데 이런 호재나 악재가 아니고 뭐 이딴 게 왜 시장의 문제냐인데 사실 이게 시장의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계속해서 강세를 지금 가고 있어요. 음, 달러가 강세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 주시장에서 보면은 별로 이렇게 유쾌한 일이 아닌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0년 채권 금리가 하락해요. 지금 8거래일째 떨어져서 어저께 얼마예요? 0. 아니 1.288 드디어 1.3%가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채 채권 레이트가 1.3 밑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어제 드디어. 근데 뭐 장중에는 1.25 가까이 붙었다가 끝날 때 조금 들어올린 회복된 거 같아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회복됐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금리가 계속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채권값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10년 채권을 산다는 거예요. 10년 채권을 산다. 10년 채권을 산다. 그러니까 채권값이 올라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동안에 걱정했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 없어졌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조금 희석되는 대신 경기가 별볼일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쪽에서 만들어 준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게 뭔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경기가 좋아짐에 따르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하는 2%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용인해 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 곰팡이로 말하면 좋은 곰팡이, 나쁜 곰팡이에서 푸른 곰팡이, 아니 검정 곰팡이, 뭐 이렇게 푸른 곰팡이는 좋은 거라고 우리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하면 좋은 인플레이션, 이건 뭐냐면 경기가 살아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플레이션, 그건데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잘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돈을 풀어놨는데도 그렇다는 얘기는 뭐죠? 경기가 별별 없다. 그래서 어제 제가 한쪽에서 경기 피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하는 말씀을 어제 잠깐 드렸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모든 게 그렇지만 특히 이제 장단기 금리차, 그러니까 10년 만기 채권 금리에서 단기채인 2년짜리의 금리 갭을 뺀 거, 그 차이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증시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상당히 줄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걱정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준이 돈을 이제 테이퍼링, 유동성을 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얘네가 언제 할까 이거를 이제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섣불리 이 테이퍼링이니 금리 인상 이런 얘기 이제 못 꺼낼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그 얘기가 쉽게 꺼내기가 좀 어렵게 됐어요. 지금 상황 돌아가는 게 점점. 그러니까 세상 참 아이러니한 거죠. 얼마 한 보름 전만 해도 우리 이제 그거를 걱정을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나 이런 데서도 나왔지만 결국은 실물 경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생산이 확대되고 고용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게 목표였는데 아니잖아요. 아닌데 여기다 대고 돈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선뜻하기도 뭐하고 아니 그렇다면 이제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처음 생겼을 때처럼 그래? 그럼 아직도 안 살아난다는 거야? 그럼 돈 더 풀자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지금 무한정 풀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유동성은 지금 너무 많아요. 근데 유동성이 실제로 그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돌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구호 지원금 같은 거 주면은 취직 자리 안 구하고 뭐 이런 그런 이제 사이드 이펙트가 자꾸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적절하게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상황이 되니까 연준이 골치 아프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7월 말에 연준 FOMC도 뭐 있죠, 회의?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8월 잭슨 홀 미팅까지 가면서 이제 되게 골치 아픈 게 생겼어요. 근데 반면에 시장은 이제 믿는 구석이 하나가 또 생긴 거예요.
이거 봐. 연준이 함부로 뭐 돈을 줄이겠다느니 무슨 금리 어쩌고 이런 소리 하기가 조금 어려워졌는데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럼 연준이 그렇게 해서 안 줄이면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가가 올라야 돼. 연준이 돈 안 뽑아간다며. 그러면 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더구나 한숨 더 떠서 그렇게 돼서 연준이 테이퍼링을 안 하면 기술 성장주가 올라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이런 단순한 생각이 이제 위험한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이 이미 답을 줬어요.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줄어들면 오히려 경기 상승이 더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기술 성장주라고 해서 걔만 갈 수 없다요. 이게 상대적 개념이지 이게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뭐 하는데 기술 성장주가 뭐 혼자 가겠습니까?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그 뭐 돈 풀어서 기술 성장주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그땐 사람들이 뭘 했어요? 꿈을 샀어요. 그래서 성장주가 앞장서서 올라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정신 차려서 새로운 고점으로 뭐 가다 보니까 이제 경기 민감주도 그동안 안 중인데 결국은 뭐 궁극적으로 코로나가 진정되고 하면은 뭐 경기도 재개돼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돌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의 입장에서 그러면 자금을 회수해 가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성장주만 올라갈까? 이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뭐냐면 실물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도저도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실물 경기가 안 살아나는데 성장주만 간다? 이것도 넌센스예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뭐냐면 떨어진 주식을 사야 돼요. 이제 보면 우리가 대상은 다 나왔잖아요. 대상. 우리가 이 시장에서 그 많은 종목 중에서 그래도 뭐 성장주의 대표적인 게 뭐 플랫폼에 뭐 2차전지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산업군 같으면서도 성장권도 있고 뭐 이런 뭐 반도체, 자동차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실물 경기 산업 쪽에서는 어떤 해서 종목은 픽스가 다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종목을 찾아다니면 이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는 종목을 찾아다니면 안 되고 이 찾아놓은 종목들은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냐에 신경을 써야 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종목 타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살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대상에 오르지 못한 종목은 그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뭐 질문하는 의미도 없고 대답하는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냐 이런 거예요. 떨어지면 언제 얼마큼 살까? 요거를 정해야 돼. 그 다음에 올라가서 수익 나는 것 중에서 얼마큼을 내가 이익 실현을 해야 맞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런데, 그러니까 관심이 글로 집중되는 그런 시장이 됐다. 근데 이제 이게 일반적 시장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작년 시장이 좀 에브노멀이고 이게 이제 노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시장이 떨어지면 놀랄 게 아니라 매수 기회를,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며요.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왜 놀래요?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 발짝 다가온 거 아니에요? 물론 오늘 떨어졌다고 오늘이 딱 사야 되는 시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떻게 해요? 나눠서 산다. 나눠서. 왜냐하면 정확하게 저점을 우린 모르니까. 그 다음에 오르면 익절을 하는데 내가 얼마큼 익절을 하냐. 근데 이 질문을 많이 하고 나는 다시 말씀드려 파는 게 어려워요. 뭐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파는 게 어려운 거는 왜 그러냐면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사서 남았어요. 그래서 요만큼은 내가 익절해야 되겠다. 내 판단으로 수익을 챙겼는데 그 다음날 그게 또 날아가요. 또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나 잘못 팔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겁니다. 손해 안 났으면 감사합니다 하시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딱 팔자마자 그렇게 돼요. 그런데다가 부분익절인데 부분익절이면 판 것만큼 더 남아 있는데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내가 예를 들어서 열을 가지고 있다가 둘을 팔았는데 8개가 남아 있는데 그 다음부터 곤두박질 쳐서 주가가 빠지면 이게 잘 팔았다고 생각하시겠어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10개에서 2개를 팔았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닥칠 위험에 대한 인슈런스, 내가 보험을 걸었다고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까 보험금 냈는데 생명보험 계속 냈는데 나 그거 뭐 죽으면 10억 타는데 안 죽어서 결국 10억 못 타고 죽는다.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거를 적절히 컨트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나 뭐 10개 있는 데서 2개 팔았는데 계속 더 갑니다. 뭐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8개 더 가잖아요. 그리고 뭐 다 팔았는데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주식은 계속 또 새로운 종목 갖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일부 현금은 꼭 마련해야 된다. 오늘도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아, 현금의 중요성이 이런 거구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암만 시장이 좋을 때도 저는 90% 이상 주식으로 채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라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시장에서는 일부 현금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이 빨라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섹터를 분산하라 이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 이러니까 그러면 전부 성장주. 이게 쉽게 얘기해서 한쪽으로 쏠리는 건 되게 위험해요. 난 이쪽 주식만 사겠다.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 지금은 분산해놓고 섹터를 분산해놓고 섹터별로 운영을 쫓아가면서 다르게 하는 게 최고의 수익을 만드는 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레버리지는 이제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아시죠? 타인 자본을 많이 거예요. 뭐 신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어떤 분은 신용도 있고 뭐 사적으로 스탁론인가요? 그거 쓰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제는 내 돈만 갖고 하자 이거예요. 내 돈만 갖고 욕심내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제는 이런 레버리지 많이 쓴 게 위험할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 개인들이 선물 같은 거 딱 잘라서 정리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이제 스마트 게임이 맞아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추가로 더 붙여서 추신같이 말씀을 드리면 주식시장의 기회라는 거는 위기 때 오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팬데믹 때 그렇게 폭락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그렇게 싼 값에 어떻게 주식을 사셨겠어요. 그때 산 주식들이 지금도 몇백 프로 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식시장에서의 기회라는 거는 그런 위기 때 온다는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겁나서 도망가고 막 내팽개치고 이러시지 마시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외국인들을 미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걔네들도 우리랑 같이 그냥 투자자 중에 하나예요. 뭐 외국인이 뭐 특별하게 뭐 우리를 물먹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외국인이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넋 빠져서 있으니까 당하는 거죠. 걔네들이 큰 손인데 우리 이제 증권시장 말로 큰 손, 일본 말로 5대, 큰 대자에 손 숫자 써서 5대라고 그러죠. 큰 손이란 말이에요. 우리 시장이 제일 큰 손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그럼 큰 손이 뭘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그걸 파악하고 얘네들이 뭘 하지? 이걸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당연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장에서 큰 손들이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봐야죠. 집 꼴랑 한 채 갖고 이거 되겠어요? 그럼 똑같은데 왜 자꾸 외국인 이런 감정적으로 미워하거나 그 외국인도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돈 벌어 가야죠. 돈 벌려고 이거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럼 그런 큰 손으로 생각하자. 경쟁자인데 좀 큰 손. 그럼 오늘 같은 큰 손이 뭘 샀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신다면 조금 반성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HTS나 이런 걸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데 오늘 같은 날 떨어졌다. 그 외국인들이 1조 3천억이 넘게 팔았어. 이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 그래도 얘네가 사는 게 있을 텐데 뭐 사지? 이러면서 보셨어야죠. 카카오, SDI, 금융, 통신,
건설, 우리가 두술라라고 하는 원전, 해운, 석유 이런 거 샀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뭘 하는지를 보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자꾸 뭐 당했느니 이러실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내일 브런치 카페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발행시장하고 유통시장에 대해서 이건 좀 상식을 좀 넓히는 그런 의미로 내일은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또 슬콘생도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좀 들어주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시고 그래 주세요. 뭐 혹시 그쪽에 주시장 질문해도 제가 답변해 드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결국은 코로나라는 게 변이가 나왔어도 작년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백신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굉장히 빨리 극복되리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뭐 오늘 다행인 거는 좀 종가에 좀 일어나면서 끝났기 때문에 주말 뭐 여러분 걱정하신다고 주가 오르는 거 아니니까 편히 뭐 브런치 카페 슬콘생 보시고 편히 지내고, 저는 이제 뭐 월요일 날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